이 속개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님께서 산업통상부 주관 코리아세일 페스타 소비 진작 행사 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권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은 김길용 의원, 김문수 의원, 이철 의원 세 분입니다. 먼저 김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양 출신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각종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섬진강 홍수 피해로 인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해 발생 즉시 정부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 및 복구비를 지원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 도민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신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과 또한 전남 교육 혁신을 위해 발벗고 뛰어다니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본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 행정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전라남도의 신성장 동력 마련과 전남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현황을 보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도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또한 앞으로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올 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시죠? 예, 우리 도의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방역 수칙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청정 전남을 유지하게 돼서 대단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번 홍수 피해 때도 우리 전국 최고의 홍수 피해 복구비를 또 이렇게 확보하시는 등 국비 확보와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도지사님께 지난해 4월 도정 질의 때 본의원이 제안했던 e스포츠 육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지사님의 책임 있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e스포츠 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그 어떤 그 게임이라든지
그 내용 있으십니까? 뭐 그 이제 90년대, 2000년대 스타크래프트란 그 게임이 있었고 최근에는 카드라이터,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 이름만 들어봤지 제가 실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니, e스포츠 종목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이제 아마 지사님의 또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전라남도는 사실 수도권 또 광역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서 때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부산, 대전, 광주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우리 전라남도가 아쉽게 탈락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는 뭐 앞다투어 e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겠다고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도 e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길용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또 e스포츠가 2018년에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바도 있어서 이제 이 e스포츠 시장이 고성장 성장 산업이다. 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e스포츠가 세계적 한류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서도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e스포츠를 육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사님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답변은 제가 조금 짧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 준비한 자료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금년 7월 e스포츠를 신한류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대중문화에 편중된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e스포츠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월로 예정된 제1회 한중일 e스포츠 대회 등을 계기로 e스포츠를 세계적 한류 콘텐츠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의 선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김기인 선수의 연봉을 3년 45억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교육부 2019년 초등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래희망 6위에 프로게이머가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9년 4월 인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e스포츠를 K-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콘텐츠로 육성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해 6월 스웨덴 방문 시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셨고 그 소감을 보니까 왜 이렇게 빠른 판단 또 전략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소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e스포츠를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감에서도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과 함께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도 논의가 된 바 있고요. 또 현재 우리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e스포츠 팀을 창단하거나 또는 공식 후원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가 그만큼 밀레니엄 J세대에게 50% 이상 지금 시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걸 판단해서 지금 재계도 앞다투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LCK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챔피언스 그 게임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 게임인데 올해 코로나 위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 평균 403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장 조사 업체인 뉴지에 따르면은 2020년 글로벌 e스포츠 수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해서 1조 3천억 원, 전 세계 시청자는 약 4억 9,500만 명에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맞이한 반면에 e스포츠 시장은 급성장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앞서 지사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4월 도정길에서 전남 e스포츠 육성을 촉구하였고 전라남도 e스포츠 진흥 조례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대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그 작년 3월에 전라남도 유일의 e스포츠 팀인 전남 드래곤즈 퍼스트 팀이 창단됐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게이머를 꿈꿔온 지도 지금 5년, 6년이 다 되고 가는데 제가 중국에서 프로 생활을 해봤지만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이제 프로 리그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고 중국 인프라 부러웠었는데 그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주신 우리 전남 드래곤즈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퍼스트 대표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올라갑니다. 굴리트 다시 한번 좌측 측면 조금씩 치고 올라갑니다. 중앙을 바라보면서 뒤쪽에 있는 버디나드에게 다시 한번 굴리트.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가 그냥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김관영 선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주고 있어요. 굴리트 골! 육가의 굴리트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지금 우리 드래곤즈 퍼스트 팀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팔 옆에 전라남도 e스포츠 협회 또 전라남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전라남도 e스포츠 협회 또 전라남도를 홍보를 하였는데 사실상 작년에 전라남도 측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면 지금 이 영상은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서 참가한 때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실력 있는 팀이었지만 아쉽게도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1년 만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체육회 또 전남 e스포츠 협회가 9개 시군의 지금 지회를 구성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금년 8월 달에 전남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전남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를 최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지금 그 온라인 전남 게임 가족 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금 그 노력과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라남도의 관심과 추진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역시도 e스포츠 지원 및 역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라남도, 경기도, 부산 광역시를 비교했는데요. 2020년 운영 예산입니다. 시설 투자를 제외한 운영 예산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단순히 그 e스포츠 대회 비용에 의해서 4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경기도가 8억 1천만 원, 부산광역시는 9억에 달합니다. 2021년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전라남도는 5천만 원, 경기도가 18억 5천만 원, 또 부산도 우리 전라남도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상설 경기장 및 공인 PC방의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광역시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현황입니다. 이 상설 경기장은 국내외 대회가 개최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총 14개소 서구가 있고 서울에 9개소, 경기도에 2개소,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부산, 대전이 각각 1개소이고 나머지는 지금 없고 저희 전남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은 공인 PC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공인 PC방을 지정을 해서 그 경기를 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8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남은 1개소, 여수시 1개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듯 참고로 경기도 경우는 그 정부 공모사업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150억 등에서 총 290억 규모로 자체적으로 이거는 상설 경기장을 지금 올해 국내외 대민 유치 학술대 유치 등의 외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봐도 전남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월드 e스포츠 챌린지 경기 국제대회, 또 부산은 대한민국 게임 대상, 또 국제 e스포츠 학술 연구 공모전을 11월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 부산과 경기도가 e스포츠의 메카로 인해서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네, 이에 최근에 전라남도 체육회 김재무 회장님 또 임원분들과 전라남도 e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일단 그 노력을 하기로 하였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집행부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전라남도 e스포츠 육성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방금 그 영상도 봤고요. 또 상황도 제가 점검해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광역시랄지 대도시에 비해서 미흡하긴 하지만은 또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지사님께서도 뭐 평소 우리 도내 청소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만,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적 욕구가 최근에 e스포츠에 많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욕구 여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서 그 보도됐듯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본의원이 확인하기로 전라남도 홍보 기비가 82억 원으로 이렇게 그 편성이 된 걸로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e스포츠의 홍보 효과는 투자 대비 엄청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미국 프로농구, 미식축구 시청자를 이미 초월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교육청, 또 전남체육회, 전남 드래곤즈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는 학교 동아리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또 우리 전남체육회와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또 봐야 되지만은 혹 도민체전을 하게 된다면은 시범 경기로 이거를 채택을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등은 그 자체 또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미 전남이 늦은 상황이고, 또 그 정부 공모 사업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전남 드래곤즈 홈구장 등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을 뭐 MOU를 체결을 해서 좀 지원을 함으로써 e스포츠 경기장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체육회 소속으로 약 22개 체육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e스포츠 팀을 창단하거나 또 민간 스포츠 팀을 창단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부산광역시 경우는 2019년에 e스포츠 선수단 GC를 창단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개 시군의 공인 PC방 1개소 이상을 구축을 해서 우리 도에서부터 뭐 자체 대회를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들, 또 사실
예체능의 선수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 보면 그 마을,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좀 우리 지역 그 학생들 특히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조해서 공인 PC방 1개소를 반드시 좀 구축을 해달라. 본의원이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김길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e스포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여러 가지 그 제반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해서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도 필요하다면은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그 지사님에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러한 관심이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또 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결국 예산으로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육회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체육회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 뒷받침을 못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또 e스포츠는 또 젊은이들의 앞으로 미래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전라남도 학교 시설 개방 사용료 개선에 대해서 좀 그 교육 행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교 체육시설, 학교뿐만 아니고 또 학교 체육시설이 이렇게 일시 폐쇄 또 사용 중단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 또 그 지역민들께서 많은 또 불편을 겪고 계시고 사실 또 건강도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제가 본의원이 교육행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학교 시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문제점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하고 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입니다. 축구가 417개 클럽, 동호인 수 약 13,834명, 그다음 배드민턴 260개 클럽, 동호인 수 13,017명 등으로 해서 전체 83개 클럽 종목에 4,730개 클럽, 14만 5,5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 시대에 소수 중심의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는 다수 생활체육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고 전남 도민의 약 7.85%가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등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활체육 동호인분들께서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 학교 체육 시설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는 우리 교육감님께 좀 이 관련 근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는 먼저 초중등 교육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과 사립학교 시설 등은 시도교육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그 사용료, 요율과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 또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규칙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인 학교 시설 사용료는 전라남도 교육, 학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남도 교육, 학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의 제5조 사용료에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사용료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별표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실, 운동장, 강당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사용료는 보통 4시간 이하 또는 4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4시간 이하는 5만 원, 4시간 이하는 초과될 경우는 약 10만 원, 하루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라남도 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주관하는 체육 경기 등의 행사에 사용될 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운동장 및 강당 시설이 학교 체육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2 다시 눌러주시죠. 네, 제1항의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사용 전에는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 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료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그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학교별로 어떻게 지금 실태가 어떠냐 했더니 동일 행사, 동문회 및 체육 동창회의 경우입니다. 나주 A초 경우는 사용시간이 이제 4시간 미만으로 비교했을 때 나주 A초등학교는 실제 징수는 1만 원입니다. 감면율 80%는 우리 그 조례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1만 원이고 반면에 보성초등학교는 5만 원을 그대로 감면율 없이 지금 그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루 4시간 이상인 경우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서 2만 원을 징수했고요. 목포 A초등학교는 감면율 0%에서 10만 원을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 A초등학교는 원래대로면 10만 원인데 거기에 그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20만 원을 이렇게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동문회 및 동창회를 위해서 학교를 시설을 빌린 경우 비교했더니 최대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학교별로 동일 종목,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동일 종목 사용료가 상이합니다. 4시간 이하 1일 사용료 기준 5만 원입니다. 광양 A중 같은 경우는 69일을 사용했는데 83% 감면율을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은 60만 원입니다. 반면 목포 A중 같은 경우는 52일을 사용했는데 감면율 0%를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은 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실제 사용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광양 A중은 8,695원, 목포 A중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5.7배가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4시간 이상 사용료의 경우는 1일 사용료 기준 10만 원인데 신한 A고 같은 경우는 감면율 80%를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이 265만 원인 반면에 해남 A중은 112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율 0% 적용에 따라 실제 징수액이 1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6배가 차이가 나고 이는 축구뿐만 아니고 배드민턴, 배구 등 다른 종목도 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일학교 종목별로도 사용료가 지금 다른 경우인데 같은 학교이면서도 배구, 족구, 배드민턴, 축구 이 종목에 따라서 또 그 학교에다가 내는 사용료가 다릅니다. 네, 배구 경우 여수 A초등학교 경우 103일을 사용을 해서 감면율 77%를 적용했더니 실제 징수액은 45만 원. 배드민턴 경우는 11일을 사용했음에도 감면율 0% 적용으로 징수액이 오히려 약 10배 정도 사용을 더 많이 한 배구보다도 배구 클럽보다도 10만 원을 더 내는 이러한 아주 불평등한 이런 문제점을 됐고요. 순천 A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1일 사용료로 비교하니까 최대 1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그 22개 시 군이 주최하는 그 행사 체육 경기의 경우는 우리 규칙에 따라서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강진 A중 같은 경우는 그 감면율 100% 즉 전액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영원입니다. 무료로 사용했죠. 하지만 여수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면율 25%를 적용해서 15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대한 그 사용료 부과 또한 최대 1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감면율, 현황 그 다목적 강당, 체육관, 운동장에 대한 감면율 적용 현황을 사용 건수, 전체 건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1,589건 중에서 감면율을 0% 적용한 것은 669건, 약 42%이고요. 그 우리 규칙에 5분의 4까지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80%를 적용한 것은 504건, 3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액 그 시군 경기가 그 주최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4건을 감면율 100%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지금 이거는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추가 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1,589건 중에서 102건, 불과 6.4%이고요.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징수 그 추가 비용을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학교마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 A초 경우는 2일을 사용했는데 사용료 외에 추가 비용을 10만 원을 그 부과를 했고, 목포 A초 같은 경우는 64일을 사용했는데 전체 13만 원을 징수해서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광양 A초는 5만 원, 목포 A초는 2천 원으로 해서 추가 비용도 최대 2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감님,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현황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이게 그 현실인가요?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좀 천차만별이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새롭게 알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그 취지는 이렇게 뭐 새롭게 알고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전남의 수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 지역 주민들께서 때로는 좀 이렇게 불평하고 불공평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학교장들이 이 조례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의로 이렇게 감면하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에게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종합 앞서 보신 그 표의 내용을 그래서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시설, 학교 체육 시설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결정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위임 사부를 통해서. 근데 보시다시피 학교별로 또 동일 학교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렇게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고 특이한 점은 1년 365일인데 학교 사용 그 계약을 할 때 연간 360일 이상으로 이렇게 부과한 게 26건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뭐 명절, 공휴일 등등 많은 날들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36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은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사용료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교장과 우리 지역 주민 간의 이 사용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상존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장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행정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이 공평한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이용을 하든 그 격차가 최소화돼야 되는데 뭐 최대 25배 이런 큰 격차로 이렇게 그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도 상실됐다라는 점이고요. 더욱이 그 동문회나 동창회의 경우는 하루 정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 경우는 그 수개월 또 매년 되풀이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해를 거듭할수록 각 클럽 간에 이런 사용료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연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금 학교에 내고 있는 그런 클럽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라남도 교육학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도 제고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조례 사용료에 보면은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또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는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이렇게 좀 단정 조항으로 이렇게 그거를 명시하는 게 어떨까.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본 의원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용료 감면율 동일 적용 시에 학교별 체육관 규모와 이용률 차이로 뭐 기본적인 시설 유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또 뭐 체육관을 과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본 의원 생각으로 학교별 체육관 규모가 우리 전남의 학교가 뭐 25배가 이렇게 강당이 크거나 또 운동장이 넓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교육청 그 검토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에서 강당이라든지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회 또 동호인과 학교 마찰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을 사용하고 난 후에 정리정돈의 문제라든지 거기 강당 안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해서 이 관리라든지 또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낸다든지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징벌적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사회 속에서의 학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감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도교육청의 의견대로 지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받아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다음. 주가 시간 쓸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을 느끼고 차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안으로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교육특별회계에 속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억 원을 지원을 했고 작년에 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광주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에서도 보면 광양시의 경우에도 교육비 특별회계 관련 조례로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50% 이상 이내에서 지원을 해서 2020년의 경우는 2,5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김영록 지사님께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교육장님께서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 체육회와 이렇게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학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체육시설의 대여는 학교장 권한입니다만은 최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같이 부담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설치입니다. 본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도서관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물론 우리 장석훈 교육감님 또 22개 교육지원청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830개의 우리 초중고 학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방역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책 소독기 관련해서 이용 실태를 한번 보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도서관은 정말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또 미래가 설계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매년 학교 도서관 운영 방향을 수립해가지고 22개 교육지원청에 시달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금년의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2월 23일에는 전국 모든 학교도 개학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그 학교 도서관 운영 방안을 한번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추진 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진 과제. 예.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추진 과제를 보니까 학교 도서관 상시 개방을 노력하겠다.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서 장소를 확보하겠다. 학교 도서관 활용 확대를 위해서 뭐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뭐 등등으로 있는데 그 어느 곳에도 학교 도서관 방역, 학교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화면을 닫아주십시오. 예, 화면을 닫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학교 도서관 1인당 대출 건수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62.8권 1인당입니다. 중학생이 34.7권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의 어떤 학교 도서관 운영 방향 수립 시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또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일선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렇게 보내셨는데 코로나19 대응 학교 기본 운영비 중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고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비 등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기가 금년 5월 말 또 9월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집행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계상 책 소독기 관련 영상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 직속기관 및 초중고 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직속기관 22개 기관 중에 22개 기관인데 그 자산 취득비로 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 초중고 이건 30개교입니다. 여기도 한 26억, 그다음 8개 특수학교가 7,187만 원을 지출했고요. 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22개 기관 중에 순천만 생태문화 교육원만 제외하고 21개 기관이 설치돼서 95%가 5%가 지금 책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초, 중, 고 우리 또 특수학교 학교 도서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429개 중에 161개교가 미설치돼서 37.5%, 중학교가 249개 중에 162개교 설치되어서 65%, 고등학교가 144개 중에 81개 미설치됐고요. 특수학교가 8개 중에 5개 학교가 지금 미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체를 보니까 830개 교 가운데 421개 교가 설치해서 설치율이 50.7%, 직속기관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반면에 학교 도서관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도 이용하시지만,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안전이 사실은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교육지원청별로도 봤습니다. 우리 전남이 전체 50.7%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평의 경우 약 그 73.9%가 설치된 반면 담양은 25개 중에 교육 중에 7개만 설치돼 가지고 28%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2개 교육 지원청이 중에 15개 지원청이 지금 평균 이하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책 소독기 구입 비용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설치된 421개 중에 421개 교 중에 한 대당 가격이 299만 원 이하인 곳이 30개교 7.1%, 반면에 900만 원 이상 고가를 설치한 경우가 64개교로 15.2%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좀 궁금해서 과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 것일까?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는 책이 많고 적음인가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보유 장소 대비 책 소독기 구입 비용을 보니까 목포 A교
경우 17,000여 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7만 원짜리 소독기를 구입한 반면에 장흥A고 같은 경우는 9,600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99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무려 책 소독기 가격도 보유 장소와 관계없이 26.7%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제가 본의원이 좀 원활한 진행을 못하는 관계로 시간이 다 거의 됐습니다만, 교육감님, 이 학교 책 소독기 설치 현황 그 실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전체 51% 그리고 초, 중, 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방역 측면에서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학교 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와 관련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 생명을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수많은 지자체 또 학교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그 학교를 다시 한번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만족도도 반드시 좀 그 조사를 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직접 했습니다. 학교에 받겠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 저학년이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서관 방역, 책 소독기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에 특별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이용 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책 소독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 기본 운영비의 3%는 도서 구입할 수 있고, 또 기본 운영비의 1%는 도서관 운영비에 쓸 수 있습니다. 다 못 쓸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학교장이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지출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전남 도민 건강, 생명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통일해서 기능을 도입하는 방송 교육감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길령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농민과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성홍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 정도, 임자, 자은암태가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입니다. 전남 농정 중소 가족농에 꾸민 도시굴러다 평균 소득 5,135만 원에 다가섰습니까? 남으면 갈아엎는 농정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년에는 끝을 냅시다. 해냅시다. 코로나19와 개도국 지포기 그리고 RCEP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농수산업을 덮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WTO의 협상이 지난하다고 반쪽짜리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개도국 포기 지휘 대책을 땜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떤 정책으로 농축산업 소득을 담보하시겠습니까? 2020년 농업 예산 190억 증가하는데 불과합니다. 전남 농업인수당 580억을 제외하면 실제 390억이 마이너스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해충행에 요구한 농축산국 149억 5천만 원 중 겨우 18억 반영됐습니다. 해양수산국 170억 중 61억 반영되고 108억이 미반영됐습니다.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된 액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35만 농어민의 절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절규소리는 뼈 빠지게 지은 농수산물 제값받게 해달라는 요구이며 돈 버는 농사를 짓게 제도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의원 너는 밥만 축내지 말고 성과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 보장 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며 최소한 농산물 생산비는 보장하라는 정당한 농어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 정책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전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함 그리고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중소가족농이 농업을 통해 농어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중소농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설계주의 농정이었습니다. 즉 생산 주체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방법을 세세히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 속한 농어민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설계주의 농정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매뉴얼에 따른 전남 지역의 농업 환경에 맞는 농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남의 중소농업을 위한 농수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발언의 내용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발의로 통과한 최저가 농산물 보장 제도인 농산물 가격 21년에 적어도 시범 품목으로 2개 이상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할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큰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으로서 잘 버텨내오고 있습니다.
농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쌀값이 21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쌀값 자체가 과거에 12만 원대 쌀값에서 19만 원대 쌀값으로 이제는 20만 원 이상으로 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익형 직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쌀 직불금으로만 충당하던 것을 이제 쌀 직불금 대신 쌀값을 올리고 모든 품목에 어느 정도 그 공익성을 인정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최적 가격을 보장해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공감을 하고 최저 가격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최저 가격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그것을 또 무조건 생산한 대로 다 보장해 주게 되면은 예산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을 해서 생산 쿼터제와 함께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분들도 최저 가격 보장제 법안을 7분이나 제출해 있고 서삼석 국회의원님, 윤재갑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도 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장하시는 차액 보장제도나 최저 가격 보장제도나 사실 의미는 용어는 좀 다르지만은 크게 차이는 없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저 가격 보장제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예를 들면 가격이 폭락이 되더라도 60%가 폭락하더라도 82%의 기준 가격의 82%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는 생산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지만은 생산 과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차액 보상 차액 제도가 뜻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앞전 작년에도 지사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량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답변지 안 드렸어요? 제가 이거 다 복사해 갖고 드렸는데 그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냐면 공익형 직불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조절을 재배 면적을 의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게 답변서를 제가 주셨던데 잠깐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 도메인 제도하고 예를 들면은 품목별 조합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 주산단지 개념으로 해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데요. 그것을 전라남도만이 그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예. 지금 10분 지나서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변을 주신 자료 내용인데 국가가 시행하는 수급 안정 대책, 그다음에 도가 수급하는 안정 대책 이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도비 9%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20%예요. 그리고 예산 전체액을 따져봐도 도비 31억.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도 다 합해봐야 예산 불과 얼마나 됩니까? 이것 갖고 과연 수급 시장 가격을 견인할 수 있고 수급 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전라남도는 적어도 이런 예산을 아껴서 최저가 농산물 보장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2개 품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제가 왔을 때 사실 제대로 이 수급 안정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세워서 20억 세웠고 올해 30억 세웠는데 그거는 그것도- 지사님의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농협하고 보여주시는 시군하고 아까 9%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100억, 200억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마늘 가격도 금년에 사실은 지금 지사님 하는데 제가 한 도움이 가지 더 됐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폐기 처분한 물량이 1%에 불과합니다. 그 1%가 시장을 견인하겠습니까? 가격도 견인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그것도 지원하시면서 농어민 부담을 20%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분이나 생산비를 100% 보전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기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전략해서 최저가 농산물 보장기를 시행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시행해야만이 농도 전라남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사님의 어떤 특별한 농업정책 애정에 관한 것도 도민들에게 어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가격 보장제를 지사님, 제가 이게 해야 시간이 없기 된다고 때문에 생각하는 제 사람이에요. 비영리 시장 도메인 제도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지사님이 한 몇 분을 쓰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제 비영리 전남 공영시장 도메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공영시장 도메인 제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이익금을 최저가 농산물 최저가 가격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생소한 시장 도메인 제도가 생소하고 여기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농어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도메인 제도의 장점은 합의가격 결정과 저가 수입 매매를 통해서 생산자 보호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 거래로 등락폭이 완만하다. 즉 불특정 다수에 의한 등락 가격보다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당일 소비자 식탁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통 단계 축소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제도입니다. 시장 도메인의 순기능은 출하자에게, 즉 생산자에게 출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도메인은 법률에 스타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MOU를 체결한 게 돼서 대단히 재판의원으로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반드시 이거는 전라남도가 실행해야 할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갖는 제도를 통해서 농어민들의 생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가 농산물 보장 기금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시장 도메인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고 또 취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농림축산부 장관 재직 시에 이 시장 도메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끝내고 도입하자 이렇게 결론까지 냈습니다만 워낙 도매 시장 법인들의 이 반발이 크다 보니까 그 제도가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하고 전라남도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준공될 때는 시장 도메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도메인 제도는 그런데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못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 제도를 보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시장의 독점 체제로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반드시 도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만 답변했었는데 최저가 농산물 보장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최저가 농산물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현재 그 도매시장 법인 지금 현재 도매시장 법인 첨가물시장 그 회사들은 15%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도매시장 시장 도메인으로 이렇게 시장 도메인 제도를 운영하면은 7%를 그렇습니다. 받는데요. 그 7% 중에서 4%를 가격 안정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서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최저가 농산물 보장 제도를 실시해 그 예산이 100% 쓰이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공영시장 도메인 제도 내에서 이익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전라남도 예산을 투자해서 최저가 농산물 보장 제도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데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제도를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익 가격 제도는 최저가격 보장제보다 더 센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꼭 도입을 하도록 하고 그 틀 내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전라남도 먼저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차익 보전 제도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중소농의 지금 시장 도메인 제도를 위해서는 중소농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농업 경영체 조직 그리고 품목 협의회를 조직화를 해서 시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를 하되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반드시 시장군수협의회 때 시장 도메인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런 강제 조항을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 시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전남 공영시장 도메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남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제 확실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과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인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번 좀 띄워주세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목표는 63.8 기가와트 중 해상 풍력이 12기가와트입니다. 12기가와트 해상 풍력이 예정대로 건설되면 제주도를 포함해서 서해안 북단, 인천 광역시부터 서해안과 동해안을 둘러 해상 풍력이 반도 바다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해상 풍력이 서남해안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남해안이 해상 풍력 잠재력으로는 바람이 가장 좋은 편이고요. 또 바다 깊이가 깊지 않아서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신안으로 전라남도 특히 신안으로 가장 좋다고 몰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12기가와트 중 8.5기가와트로 8.2기가와트. 약 70% 정도 68%가 전남이 차지하고 있고 신안이 8.2기가와트로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준 20기 설치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경우 14평방킬로와트가 항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기를 설치했을 경우 전남에 8.5기가와트 설치 시 풍력 발전기 혹시 전남이 안에 몇 개가 들어서며 몇 평방킬로미터의 항행 금지 구역 즉 업 금지 구역이 생기는지 혹시 지사님 거기까지는 지금 그럼 제가 용역을 해야 되고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8메가 같은 경우는 1,100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5메가는 1,800기, 3메가는 2,830개가 바다에 들어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5메가면은 900km인데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풍력 발전기가 일렬로 서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례를 보시면 신안 앞바다에 8.2기가 들어서는데 총 연장 길이가 110km입니다. 110km면 8열로 저 110km 안에 약 한 10km 정도 내양 즉 섬에서부터 바닷가 약 그렇게 40km 정도까지 40km에서 50km까지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번 지사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되는가? 이렇게 신안 앞바다에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업 금지 구역을 독일식으로 계산하면은 5메가면은
900평방킬로미터의 어업 금지 구역이 생깁니다. 3내 가면 1410km의 어업 금지 구역이 발생합니다. 목포시 면적의 25배, 만약에 3내 가면은 50배가 어업 금지 구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대책은 무엇이며 보상 대책은 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보상하는 선보상 입법을 촉구합니다. 최고의 경제성을 갖춘 사업장이 전남인데 당연히 도민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되며 신안 군민 모두에게 사업자가 매년 30% 이익 배당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해서 전남도의 대책은 목포 그리고 영암 외의 풍력발전 기자재 산업 유치 외에는 다른 안이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신안군 조에는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어민들은 일정 부분의 보상을 통해서도 또 일정 부분의 소득을 투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주민과 우리 어민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장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그게 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감척도 해서 그 어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48조가 투자됩니다만 이 48조는 민간 회사들이 투자하긴 하지만 발전 회사들이고 다 기업 재무 구조가 다 튼튼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 더구나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신안군과 함께 보조하는 의미에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시기와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준다는 것으로 말씀하는 지금 미리 주라는 게 아니라 사업 협상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제가 어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29기가와트 정도인데요. 앞으로 6배를 늘어나고 모든 자동차도 다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디젤 이제 가스 차는 못 다니게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태양광이랄지 해상풍력, 특히 해상풍력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린 수소까지 생산해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해상풍력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업 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지사님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소홀히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신안군이 배제되는 그런 영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목포와 영암 외에 풍력발전 단지 기자재 산업 유치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신안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에 대통령께 해상풍력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사실 해상풍력이 그동안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끌어올린 게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을 해서 앞장서서 주장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 날 대통령님께도 보고 드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후 단지랄지 배후 항만이랄지 배후 기자재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우리 지역이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배후 항만이랄지 배후 단지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전남개발공사하고 신안군하고 용역 결과 배후 항만은 지금 목포 신항만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쪽에도 앞으로 신안군에도 그런 그 해상풍력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해상풍력 산업질 앞에도 신안군에도 만들도록 제가 그 하겠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가 해상풍력을 아까 이 앞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110km의 항행 금지 구역 6km부터 약 50km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는 전부 신안군이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익은 이웃 시인 영암이나 목포시가 다 가져가고 신안군은 고작 여기 자료를 보면은 71평방킬로미터 20만 평짜리 그것도 전기 부속 단지 하나뿐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안군민이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100%인 신안군에 이익은 10%도 안 준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100%인 신안군에 제가 좀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산업단지 시설도 해상풍력에서 나온 이익금 100%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공유는 신안 주민들과 어민들 이익도 위주로, 마찬가지고 어민들 나머지 위주로 기자재, 하는 산업, 유치, 그다음에 배우단지, 그다음에 부두 이런 것도 신안군에 충분히 그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배우 불구하고 언급이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배우 부두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에 지금 그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목포 신항만으로 하기로 영업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신안 앞에도 해상풍력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거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시작입니다. 우리 의원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저 의원님, 저 신안, 전라남도 어민들 함께해서 이 세계적인 발전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안군의 이해가 100%인 해상풍력 발전도 산업단지나 유치 해상 부두나 이런 부분도 기자재 부분도 에너지 신산업 공단을 앞에도 장갑이나 신안 쪽에다 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 안이고 앞으로 그런 반영을 통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 신안군에 들어서야 된다. 왜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목포나 영암의 이익을 다 돌려줍니까? 그건 안 목포나 된다는 영암으로 것입니다. 이익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수용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서남의 해상풍력 단지 잘 알고 계시죠, 지사님? 어디요? 저 전라북도 부안 해상에서에 그게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이미 지원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동의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미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전라북도 부안 그쪽에 받은 최고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어업인들이 평균적으로. 최고 많이 받은 1,900만 원이고 평균치가 1,200만 원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지원금 제도를 미리 막고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우리 지역 어민들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민들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신안군을 에너지 개발 지구로 지정하시고 지도업 조선서 일원과 앞에업 장감리 그리고 신장리 일원의 풍력 발전 신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시고 지원부두 건설 및 이를 뒷받침할 해상 풍력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실 걸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해상풍력 발전 활성화,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이렇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에 지금 제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도 앞에 그 장감리, 신장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달라. 예, 1단계 사업계획이 제의됐는데 기반시설 미흡이라고 제의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배후단지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는 건데요. 이제 해상풍력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선도적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앞으로 친환경은 결국 수소 생태계로 가야 된다 하면은 신안군의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께 공동 노력을 하고 또 연구도 해서 우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신안군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같이 함께 하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네. 신안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을 지금까지 신안군에 맡겨서 안 됐는데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왜? 전라남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도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예. 산업단지 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한테만 맡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신안군하고 3자가 협의해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유치가 돼야 된다. 예, 이런 계획들을 사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수산 정책의 일부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장이 줄어든 만큼 그 이상의 지속 가능한 어업 대책은 무엇인지, 풍력 발전을 연계한 기르는 어업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특히 풍력으로 가장 피해가 큰 자은, 지도, 증도, 임자, 어업단지 육성, 기르는 어업단지 육성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방금 육상 주강이랄지 또 다른 수산 참여 방안을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48조를 투자를 합니다. 48조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두 가지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주셨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건 대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 이게 지금 해수국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초,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 지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인공어초가 투하가 됐는데 영역을 통해서 이 인공어초가 지금도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빨리 영역을 실시해서 과연 이게 인공어초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풍력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인공어초의 역할을 못 한다면은 사업 계획을 바꿔서 의향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검토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예. 스마트 농업이 지금 현재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의 스마트팜의 시설 농업 중심의 사고에 2019년 노치 스마트 농업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당 250억씩 해서 경북 안동 사과 54헥타, 충북 괴산 콩 140헥타, 그다음에 경남 양파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도 전라남도에 3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전라남도는 타 시군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지 스마트 농업에 대한 첫 출발인데 이걸 우리 전라남도는 가져오지 못했는지, 특히 전남 농도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원장의 예, 저 작년도에 3군데에서 수요 조사가 됐더라고요. 진도하고 신안하고 보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진도하고 신안은 중간에 아예 신청은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비가 한 67% 정도고 70%입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지자체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한 25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 지자체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자체 협의 과정에서 포기를 좀 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확인했던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250억 중에 70%는 국가가 부담해 주는데 30%면 약 75억입니다. 75억을 돈은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75억이란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신안, 고흥, 보성이 다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전라남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전라남도가 최소한 50%는 못 한다고 하다 30% 이상은
출연을 해서 노지 스마트 농업, 특히 가장 열악한 노지 기본 채소들에 대한 작물에 대한 스마트 농업의 기술이 접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에 다음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예. 도비 부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공모가 된다면은 우리 도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부분이 도비가 좀 부담돼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예산 담당관이 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반드시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부담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유치하셔야 됩니다. 예. 노지 스마트 농업.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화입니다. 전남 예산 매년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38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7월경에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11일까지 의회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이 요구하면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삭감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실국에서 1차 검토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그렇게 하시고. 예. 다만 실국동안 실링을 두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사업이 타당한가 시급한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각 실국에서 예산을 올린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들이 잘리는 게 기획조정실에 잘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조금 이제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을 우리가 한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요청은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깎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실국별로도 좀 검토가 돼야겠지만 사업부서 사업 전체를 가지고 도정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특 예산 약 6천억, 지방교부세 약 1조 1천억, 그 지방세가 1조 8천억입니다. 그 잉여금 이게 도합하면 약 3조 한 7, 8천억 정도가 예산 자체 편성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나 실국이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하지 못할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실링대로 한다면 그런 의견대로 하신다면 당연히 실국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국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함에도 불구하고 잘리고 제가 지난 2년간 중소농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실제로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은 다 잘렸어요. 다 잘렸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자체 재원이 3조 5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게요. 자,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반에게 재원이 7조 3천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거 빼면 실제로 자체 재원은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중앙 재원에 대한 도비 매칭 같은 걸 빼면 순 자체 사업비는 6,400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 6,400억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은 1,000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논쟁을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완전한 답변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재정 지출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석에 혹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을 다 이렇게 뭐 영역이라든지 효과성을 아니 영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그 편성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한다든지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니 개별 작은 사업으로 효과를 분석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실국별로 중요한 파트별로 뭐 경제면 경제, 중소농업은 중소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게 효율성은 얼마나 되었는가, 극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 효과는 감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는 하면 예. 그런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제 그 재정 효과를 분석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몇 개 우리 예산 팀장님께서 오셔가 예산 담당하시고 오셔서 많이 좀 질문을 빼달라 해서 빼고 넘어갑니다. 본 의원은 재정 지출 중 특히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내 총생산과 대응 관계가 높은 부분에 선제적 예산을 대응함으로써 예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예산 투자의 크기를 분야별로 조정 편성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이거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산업 중소기업비는 지출 7년 후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최장 14년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수는 0.32호로 산업 중소기업비 1% 증가 시 지역 내 총 생산이 0.3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농림해양수산비 한번 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지출한 그 해로부터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13년 후까지 나타나고 소멸됐습니다. 총 승수는 투자액의 총 승수는 1.018로 농림해양수산비 1% 증가 시 지역 내 총 생산이 1.0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육문화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문화비는 집행 후 3년부터 지역경제 성장에 유효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12년 후까지 나타난 후 소멸되었습니다. 총 승수는 0.162로 교육문화비 1% 증가 시에 지역 내 총 생산액이 0.16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SOC 증가율. 집행 5년 후부터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최장 16년 후까지 나타났습니다. 승수는 0.632로 SOC 지출 1% 증가 시에 지역 내 총 생산이 0.6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시고 느낀 거 없습니까? 예, 농림해양수산비가 사업비를 하면 지출하는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승수 효과는 가장 높은 걸로 보입니다. 지역 내 총 생산액, 즉 전라남도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것은 농수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보고서를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본 의원도 도의회 올라온 이 연구의 2년밖에 목적이나 이런 걸 좀 자료를 이런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자료를 좀 여러분은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의원님. 여러분들 기획조정실장까지 오실 때 뭐 했습니까? 의원님이 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도의원에 오신 지. 의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부분들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건 내가 어디 연구소에 했는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미 내놓은 자료도 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왔던 거예요. 그냥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예, 이런 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전남 예산의 투자적 지출 중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농림해양수산비입니다. 동지출 1%가 증가하면 지역 내 총 생산액이 1% 이상 증가하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뒤로 다른박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업 예산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왜 그걸 변명이냐 하면 제가 자료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 봐보세요. 증가율 매년 3.2% 감소 1.9%, 2018년대 겨우 3.1% 증가했다. 2019년에 16% 감소했고 올해 2.6% 늘었습니다. 국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국실장님 잘 보십시오. 국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해는 16.4%나 감소했어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무 담당자 의원님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 자료 중에서 18년도에 예산이 1조 200억이다가 8,500억으로 준 것은 그 당시에 조직 개편이 돼서 농림축산부에 있는 산림 예산 1,5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후로 그 이후 걸 봐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거는 보시지 말고 19년하고 20년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이전 걸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9년에서 18년도에 조직 개편 220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19년도 조직 개편 이미 갔잖아요. 그럼 19년 예산하고 20년도 예산을 봐보라는 그래서 거예요. 국비 예산하고 20년 예산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7,200억에서 6,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1,100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균투 예산이 원래 국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금 이양을 하면서 750억 정도가 지금 자체 지방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종합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예산이 그런 균투 예산 전환을 통해서 1,200억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19년에서 20년까지 예산이 지금 우리 도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걸 많이 넣었기 때문에 220억 줄었습니다. 그 얘기 하실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자, 올해 여러분들 101%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 증가액 한번 볼까요? 101%가 1,000억이 증가한 이유를 농업인 공익수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농업 기반 정비 사업 2개 489억 이게 1,000억이 불면서 101% 증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농업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농어민 공익수단은 원래 직불제에는 2헥타 미만은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는 그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문수한테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근데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아니 이게 하는 통계가 것이 말하는 예산 통계가 말하는 게 뭘로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 자체가 목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계속 사업비가 어떤 해에는 몇 개씩 주는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 도민님께 보고 계셔서 우리 지사님한테 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많이 불구하고 뺏겨서 줄었다고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걸로 하시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필리핀 FTA 조속 타결로 양국이 약 6월 22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FTA 협상키로 하였으며 동남아국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실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후변화 미래 대응 전략물로 야열대 과일 집중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실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FTA 체결로 현 재배농가의 타격이 크고 향후 대체 작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짧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캄보디아 망고 수입량이 4.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 87톤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 170톤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인애플 농가가 포기를 다했던 결과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신한 교육장님께는 서면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뜨고 집행부와 의회를 지켜보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소비자단체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농산물 먹겠다는 국민은 줄어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수입 농산물, GMO 검증이 되지 않은 농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90% 이상은 자국산 농산물을 비싸도 먹겠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본 국민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듯이 농어민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전남의 중소농어민이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도형 질문 순서입니다.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또한 고향 안도에서 많은 국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4시에 방송이 종료됨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남도의회 인터넷 생방송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0월 23일 호남 방송에서 오후 3시에 녹화 방송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안도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하여 노가 많으신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관광, 해양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고 이후에 건강의 섬 안도 출신 이철호 의원입니다. 본운의 고향은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안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전반기 도정 질문과 상임위 활동하면서 제기했던 현안에 대한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40분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예. 2019년 4월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문, 9월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안도지역 연룩 연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남의 연룩 연도교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약산에서 금일까지의 우리 연룩교 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약산에서 금일은 현재 이제 지방도인데요. 그걸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한 국도 승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5월 달에 국토교통부 안에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1안은 국도 75호선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2안은 제가 보기에 국도 27호선 기점 고음도로 기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안, 2안 중에서 어떻게 국도를 승격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국도 27호선 기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도 승격을 위하여 고생하신 김영록 도의사님과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수건 사업인 소환구도와 소환의 연도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구간이 이제 노안에서 소환도를 연결하는 구간인데요. 노안에서 구도까지는 도서개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도에서 소환은 도서개발 사업비에 여력이 없다고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비법정 도로 체제하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는 도로법에 의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도로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이미 건의를 했고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차 공항 준공 이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30 전라남도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도용질문을 했었는데 이 기반시설 계획을 보면 우리 안도군 전체 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미 20년 전 90년대 말부터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도 58호선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여 개소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꿈을 꾸면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도에다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을 그으면서부터 저희들의 꿈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지방비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 승격 관련 법률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했던 금일 약산 연도교가 건설되고 소환 구도와 소환이 연결되면 노아 구목리에서 행간도, 소환 행간도에서 안도읍, 하흥포까지의 연륙 연도교가 건설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건설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선만 긋지 말고 반드시 실행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모든 도로는 지도에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비는 관련 법률 체계에서 도로 체계에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투입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북평 도암 국지도 55호선 도로입니다. 현재 국지도 55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구간은 완도에서 강진 그리고 영암 순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미 이제 북평에서 북일까지는 올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암 향촌리에서 계라리까지 연결하는 14.6km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하다 보니까 500억 원이 넘습니다. 500억 원이 넘으면 현행법상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촌리까지 9.9km를 5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해남 강진이 연루되어 있지만 우리 안도 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이 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길이 좁고 이원도로라서 저희들이 해남길로 다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동성, 경제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차 구간도 반드시 착공이 되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동부지역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노아 포길 권역 가뭄시 섬지역 식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본부장 방해식입니다. 예, 2019년 9월 26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중 질문에서 전 동부지역 본부장께서 2019년 연말까지 작년이에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노아 포길의 해저 관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환경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 어떻습니까? 예,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전면 변경이 용역이 2018년 10월에 시작이 되어서 2020년 4월 말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었고
지금 국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약간의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그 보완 요청 포함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하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도 노화의 물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여정부 때 보길도를 다녀갔습니다. 지난 2017년 여름 가뭄 때 큰 고통을 받고 주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저루조를 만든들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광역 상수도를 해저 관료를 통해서 노화까지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을 건설한 많은 비용과 시간, 민원을 고려한다면 노화까지 해저를 이용해서 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기 보이는 해남 사구미에서 흑일도, 백일도, 마삭도를 거쳐서 노화, 선업도, 높도, 행간도 모든 부분에 물 문제가 해저 관료를 위해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해저 관료 계획이 수도 정비 계획에 반영되고 환경부 승인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바라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전 동부지역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에서 물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차례 해저 관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도 변환소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도 중도리 산 1-29번지가 전남 도유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전 또는 안도군이 안도 변환소 부지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와 협의한 사항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정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도 변환소 중도리 산 1-29번지가 변환소 부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우리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는 조건 하에서 요청이 온다면은 아직 요청이 안 왔으니까 가정하지 마시고 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2017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지금 현재 2020년 5월 29일에 완도군 완도 도안마을 변환소 유치 신청서가 한전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한전과 도안마을 간 변환소 건설 사업 상생 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향후에 한전에서는